안녕하십니까, 구학생입니다. 오늘 중소기업법령에 대해서 전 시간에 연결해서 우리 중소기업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는 안 되겠죠. 그러면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지도자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거점을 한 날로부터 5년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돼서는 우리 중개사도 마찬가지 5년간 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래서 이제 정정당당이죠. 그는 부정행위는 대표적으로 정정당당, 불공정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5년간이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사 자격시험에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 이거는 5년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도사 업무, 우리 이제 경영 지도사와 관련돼서 업무. 우리가 이제 모든 게들이에요. 절차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요? 감정평가사 업무, 권리 업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업무 똑같아요. 모든 게. 거기에 맞게 이제 단어만 우리가 바뀌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도사 업무는 47조와 관련돼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금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2019년 17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경영의 종합진단지도 그럼 이분이 하셔요. 경영지도사가. 인사조직 노무 사무관리 진단지도 경영지도사. 재무관리와 회계 진단지도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그 다음에 이에 업무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그 다음에 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영지도사와 관련돼서 요거 이제 우리 지도사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지도사도 있지만 기술지도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확인해 두면 돼요. 자기 업무 범위죠. 경영지도사의 업무와 그 다음에 지적길자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차 시험의 면제 48조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1차 시험을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1호부터 5호까지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말한다. 1차 시험의 면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술사 및 기능자 2013년에 우리가 한번 출제가 됐고요. 2, 9, 3, 5, 4호에 대해서 4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그 다음에 산업기사로 9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그거는 이제 공인회계사 즉 CPA이겠죠.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라서 다음에 회의 시험에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양성 과정을 마친 자에게 해당 연도 다음 회의상의 2차 시험을 면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지도사 양성과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지도사의 양성 및 법 49조의 규정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1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해서 지도사 양성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양성 과정을 거쳤으니까 지도사 등록. 지도사 등록과 관련돼서 법 50조에 규정해놨는데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47조에 따라서 지도사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무 수석을 받은 후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부 벤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요거는 변경된 사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러면 지도사 등록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변경 신고에 대해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정하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안과 관련돼서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마다 등록을 경신해야 되며 다만 천재지변이죠. 자, 천재지변, 국가 장기체류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5년마다 경신한다라는 것. 자, 사망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두시고, 그러면 사항과 관련돼서 사항과 등록 또는 경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돼요. 유사한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지도사의 양성 과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업무 범위, 설무 범위와 관련 권리 의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는 줬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 지도사의 성실 의무, 매번 나오는 거야. 행정사의 성실 의무, 감정평가사의 성실 의무 다 바뀌죠. 그래서 법이 똑같아요. 제정되는 부분을 보면. 자, 지도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그 품위를 유지. 지도사는 직무를 수행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성실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52조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자, 제가 너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이제 여기 봐봐요. 봐보죠. 손은 안으로 보면 손 숫자가 되고 이거는 틀모자가 되죠. 손은 안으로 굽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지면 어때요? 자, 제한을 하고 있어. 그래서 특정한 상의 업무 제한. 이게 이제 법정용어로 된다면 이제 요즘 한자 세대가 이제 한글 세대로 가니까 과거에는 재척사유라는 의미로 우리가 써주죠. 재척이라는 것은 빠져라. 그래서 재척사유를 바꾸니까 특정한 사항의 업무 제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재척 빠져라. 그러면 빠지는 게 어떤 사항이냐? 봐봐요. 손은 안으로 보니까 자기 또는 배우자 빠져야지. 그렇죠? 손은 안으로 보니까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에 책임 있는 직위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 있는 자. 자, 여기에 대해서 회사도 포함되고요. 그러면 현재 자기의 사용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이었던 자, 손을 안으로 굽을 수 있죠. 그러면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와 관련돼서 해당 지도사 또는 배우자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면 사무와 관련돼서 해당 지도자 또는 배우자와 1억 원 이상의 채권 채무를 관계가 있는 자. 5와 관련돼서는 해당 지도사의 부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액보다 현재의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는 자. 해당 지도사의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를 인해서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그러면 5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애우려고 하지 말고요. 특히 요 1호, 2호, 3호, 4호, 5, 6호에 대해서 재척사유 선언은 안으로 굽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통상 애워둘 거. 여기에 이제 1년이냐, 여기에 100분의 1이냐, 요거 1억 이상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자꾸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2조와 관련돼서는 지도사의 특정 업무 제한, 그래서 즉 재척사유 거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정문은 우리 중소기업령, 기업법령 54조에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할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소하려면 뭘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